실내화 정지계 아이콘 저희 안녕마이카에서는 꼼꼼한 점검을 통해서 엔진부터 실내 옵션까지 리프트 무료로 다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다 좋은 중고차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마이카를 잊지 말아주세요. 자, 날씨가 거의 완연한 봄인데 특히나 요즘은 뭔가 포인트가 연비, 실용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이만큼 연비 좋고 실용적인 차가 있을까? 오늘 준비한 차량은 바로 푸조사의 5008이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최초 출고가 됐습니다. 2018년형이고요. 1600cc라는 굉장히 다운그레이드된 굉장히 작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엔진 출력이 모자라거나 그렇지가 전혀 않고요. 블루 HDI, 블루 뭐 이런 이거 들어가면 대부분 요소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아요. 뭐 친환경적인 차량이죠. 자, 알리르 등급입니다. 색상은 약간 다크그레이 컬러 색상 차량이고요. 푸조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집니다. 2008, 3008, 5008 가장 큰 라인업 대형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만 킬로의 오늘의 주인공 무사고 1인 신조 차량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들이도 많이 가시고 하실 텐데 1000만원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큰 차가 3008이 보통 1000만원대거든요. 근데 3008 하실 바엔 저는 이거 하시면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어차피 엔진은 거의 같거든요. 되게 유니크한 디자인을 가졌거든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시그널 등도 굉장히 특이해가지고 비춰보면은 야간에서도 되게 시인성 되게 좋고요. 굉장히 최신 나왔던 그런 디자인 같잖아요. 아마 저 X3네요. X3 우리 피님 좋아하는 BMW. 쟤보다 얘가 낫죠. 오히려 제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저 차가 아마 1800? 뭐 이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구형 같고 신형 같잖아요. 그리고 좀 사이드 스텝을 이렇게 해놨고요. 실내 크기가 진짜 넓어요. 옵션도 되게 좋고 이게 어떻게 1600만 원대야. 네? 시트 소재 보면 되게 특이하죠. 이게 보여드리는 것처럼 뒤에도 이렇게 시트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따로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되게 유니크하죠.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좀 원가 저감 때문에 한 번에 통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간에가 이게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이렇게 됐다라고 느껴지는 게 턱이 없잖아요. 네, 턱이 없고 또 약간 아이들 좀 좋아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받침대 같은 것도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도 되게 좋죠. 차박하기도 너무 좋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다 3개가 독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빼면 좀 뻑뻑하나요? 그래서 카시트 거리도 다 되어 있고 이런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청소하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소재가 보시면 완전 패블릭 소재가 아니고 만져보시면은 굉장히 특수 섬유 소재로 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쫀쫀하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가죽 같은 그런 비스무리한 가죽 같이 아니면 인조 가죽 느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때에 많이 안 탈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여기 햇빛 가리개 뒷좌석에 햇빛 가리개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죠. 후면부를 보면은 후면부는 이렇게 해서 파워 트렁크가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뒷좌석에는 이렇게 또 히든 시트가 또 숨겨져 있어요. 히든 시트가 이렇게 뒤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거는 뭔가 차박 캠핑하기에 너무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좀 특이하죠. 이렇게 해서 이게 평탄화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박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죠.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차박보다는 사실 이 개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쉰다. 그러니까 거의 차에서 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뭐 코로나 때는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보다는 조금 놀러 감성 캠핑 같은 느낌으로 좀 많이 하시는 거여서 이거 좀 몇 번 했다 힘드네요. 자, 안에 실내 타보시죠. 일단 시동은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는 시동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제 PRND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이게 이제 점선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옆에가 카메라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여줘. 이런 어라운드 뷰처럼 이렇게 돼 있고 키는 이제 2개가 이제 예비 키와 처음에 본 키 2개 들어가 있고 비상등 스위치 이건 내비게이션 버튼 같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셀렉할 수 있는 게 돼 있어요. 되게 굉장히 세련됐죠. 여기 안에 자체가 분위기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뭐 전자 파킹과 매뉴얼 모드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스포츠 모드, 핸들도 약간 양쪽으로 이렇게 약간 요크 핸들, 우리 테슬라 요크 핸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되어 있고, 실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보이시죠? 올 오토 윈도우가 딱 착색이 돼 있어요. 이런 거 안 아끼죠? 이런 거 사이드 전동 접이도 잘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측면 센서까지 여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트도 오토라이트 헤드램프가 작동이 되어 있고요. HID 헤드램프입니다. 뭐 블랙박스 되어 있고, 뭐 내비게이션, 유튜브가 되나요? 유튜버가 되나? 우와. 유튜브로 이제 연동하면 되나 보네요. 유튜브 뮤직이 되는구나. 이거 연동시키면 또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들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되게 좋다, 그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차량 설정 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전조등, 상향, 자동 점등, 야간 확보. 잘 나오나요? 이게 잘 나오나? 네, 어느 정도. 차선 유지 지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이걸 온으로 넣는 게 낫겠죠? 옵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에어컨 잘 나오고, 실내 센터 터널이 이쪽에 딱 칸막이 있어서 되게 안정감이 좀 있고요. 글로우 박스도 굉장히 여유롭게 공간들 양쪽에 양문형으로 되어 있고, 안쪽까지 길게 되어 있고, 이게 보일지 모르는데 야간에 보면 앰비언트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예, 앰비언트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밤에 보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엔진 같은 경우에는 1600cc니까 아무래도 세금적인 부분이 조금 저렴할 것 같아요. 네. 이거 원래 이게 있거든요? 이거 유압으로 따로 해놨네. 오, 그러게요. 이 차주분이 좀 센스가 있다. 타이어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인 신조 차량답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들이 캠핑 갈 때 물론 이렇게 카니발, 모하비, 뭐 스타리아 같은 좋은 차도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푸조 508 다용도로 쓸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디자인 예쁘고 옵션 좋고 거기다가 1인 신조까지 되어 있는 오늘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대표 우리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를 주시면 언제 상담 도와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도이치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 차가 등장했지 뭡니까? 예, 오늘의 차량 바로 제 전문 분야죠. 예, 메르세데스 벤츠의 GLA 클래스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00 CDI 디젤 모델이 되겠고요. 전륜구동 기반의 15년식의 10만 킬로 딱 주행했습니다. 가격 1,330만 원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만나볼게요. 벤츠 하면 떠오르는 게 고급, 럭셔리, 안전,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벤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아마도 서비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 벤츠 서비스 센터 가시면 정말 대접을 받습니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현대자동차 가서 우리 보통은 이렇게 서 있죠, 밖에 이렇게. 그죠? 물론 라운지가 있긴 합니다. 확실히 수입차 타는 그 맛이 좀 느껴지죠.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이 뭐 1,000만 원이 무슨 벤츠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입문용으로 타시기 너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 요 라인은 뭐냐면 우리나라 코나, 셀토스, 스토닉, QM3 약간 그런 소형 CUV라고 해서 약간 그 크로스오버 차량이죠. 그 라인에 들어갑니다. 사실 전륜구동 기반의 차가 없었죠. 벤츠가 없었는데 요게 딱 나오면서 전륜구동이 딱 생겼죠. 요거 CLA, GLA. 제가 처음에 저도 이 차 되게 사고 싶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약간 요런 컴팩트한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CLA를 참 많이 관심 있게 봤는데, 아쉬움이 뭐냐면 꼭 CLA를 타면 이 말이 따라붙어. CLA의 뭐 미니미? 뭐 이런 얘기. 그 좀 기분이 이렇게 막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러면 GLS, 그거의 뭐 동생이야? 라고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아예 이런 유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그렇고요. 전동 트렁크네. 깜짝이야. 전동 트렁크가 있었네요.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이런 스크린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처음에 순정 매트도 잘 들어가 있고, 사실 요즘 같은 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중고차로 좀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3월 달부터 저희가 성수기에 들어간데, 그럼 성수기면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사시면 돼요. 좀 뒤에 사시면 4월, 5월 정도 되면 좀 비쌉니다, 가격이.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죠. 똑같은데 펜션이 날짜마다 좀 다르지 않아요? 가격이? 비행기 똑같이 가죠? 뭐 유럽 가고 가잖아. 왜 비행기 가격이 다르죠? 그쵸. 예, 좀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가격은 변동하고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거면 저는 지금 라인아웃 지금 사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후퍼 옵틱이고요. 뒤에 테일램프, 후미등 파손한 거 없이 깔끔하게 좀 되어 있고요. 머플러는 양쪽으로 이렇게 배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비도 좋아요. 연비가 좋아서 요거 타시면은 또 이제 벤츠가 연비까지 좋으니까 가성비 끝판왕 막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쉬운 점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뒷좌석 공간이 어쩔 수 없지만 좀 작습니다. 근데 사실 뭐 티볼리나 뭐 코나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냥 그럭저럭 탈만합니다. 좀 아쉬운 점 또 요런 데가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갖고 요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시트나 이런 거는 깔끔합니다. 이 시트도 소재가 조금 아쉽죠. 그래서 좀 시트 소재도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금호 타이어, 앞뒤 모두 다 50% 이상 남아있는 것 같고요. 자, 실내 한번 타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키는 이렇게 메인키, 스페어키 2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여성분들 타시기 되게 좋겠다, 그죠? 주차하기 편하고, 요즘에 여성 운전자분들 진짜 많잖아요. 핸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벤츠 마크와 이렇게 슬리퍼크 핸들로 좀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기능들은 좌우측에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멀티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거, 음성, 블루투스 기능들, 그리고 키로수가 10만 7천 킬로 주행을 했죠. 뭐 라이트는 오토라이트 기능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메모리, 전도, 도어 캐치부터 시작해서 사이드 전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오토 윈도우는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송풍구는 약간 이제 이렇게 지금 3개 양쪽을 하나씩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게 디젤입니다. 디젤인데 상당히 조용하죠.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 차보다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자, 좀 해볼까? 엑셀링을 밟으니까 소리가 딱 다르네. 이게 260km까지 일단은 돼 있긴 한데, 뭐 260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아쉬운 게 또 선글라스 케이스가 없네요. 그죠? 그게 좀 없네. 그리고 이제 수납 공간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즘에 또 이게 우리 메가 커피 하면 빅 사이즈 하면 이거 안 되죠. 그죠? 이거 없어야 돼. 이런 게 조금 수납 공간이 좀 아쉽다. 여기다 껴야겠다. 그죠? 여기다. 근데 여기 또 핸드폰 놔야 되잖아. 핸드폰 여기 넣어볼까? 이거 안 들어간다. 딱 맞네. 요런 거. 수납 공간이 너무 아쉽다. 그죠? 후방 카메라 볼게요. 카메라 하면은, 이렇게. 카메라 좀 사이즈가 좀 작죠.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부터 시작해서, 실내 조명등도 이게 주광등이 뭡니까? LED 조명등 정도 넣어줘야지. 블랙박스를 따로 빼놓으셨네요. 그죠? 나중에 장착해 드릴게요. 근데 엔진이 조용하고 괜찮으니까.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근무해요. 단점도 이제 설명드렸고, 장점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엔진은 2143cc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벤츠 전륜구동이라서 겨울철에도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주차도 편하고 디젤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비추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라인들에서 디젤 정말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도이치 오토월드에 오시면 만나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할부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있는데, 요즘에 또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블랙입니다. 블랙. 그래서 블랙 에디션 뭐 이런 게 좀 어울리는 오늘의 차량인데요. 자, 오늘 주인공은 포드 익스플로러 블랙입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전체 다 블랙이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은 엠블럼도 블랙, 그릴도 블랙, 앞에 이니셜도 블랙, 휠도 블랙, 외장도 당연히 블랙, 뭐 사이드 스텝 블랙.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블랙이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아예 그냥 블랙, 김종국이 탔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다 블랙 돼 있어서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공간의 여백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아예 없네요.
자, 이 차량 오늘 주인공입니다. 자, 스펙부터 나가 볼게요. 2016년식의 11만 킬로 포드사의 익스플로러 2.3 에코부스트 이제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4륜 구동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키 2개에 4륜 구동까지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눈 많이 내리는 시즌에 딱 어울릴 만한, 또 겨울에 차박 캠핑하기에 너무 좋은 차량. 자, 외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시그널 안 켰구나. 시그널 한번 켜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데일라이트하고 쭉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엔진은 이제 그 전에 3500cc 엔진이 아니라 좀 다운그레이드된 2300cc 엔진, 이제 터보 부스터가 들어가 있는 요거 엔진이 딱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 진짜 크다. 그죠? 크다가 아니라 넓다. 야, 요거 한 많이는 아니에요. 한 4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쭉 보면 이제 사이드 스텝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은 실내 앰비언트, 뭐 메모리 시트, 뭐 전동 시트, 오토 윈도우, 그 다음에 이쪽에,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뭐 오르간 페달, 그리고 오토 라이트 기능 이렇게 쫙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면 ACC라고 해서 여기 ACC 들어가 있어서 이제 장거리 운행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차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거죠. 요거 딱 들어가. AS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차량 거리만 요것만 됩니다. 자, 그래도 뭐 사실 뭐 그 정도만 돼도 뭐 좀 운전하실 때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이렇게 시그널하고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짜잔, 이렇게 들어오는 이렇게 전동 파워 트렁크 쫙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에 이제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트가 좀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바닥에 코일 매트도 이렇게 따로 해놔가지고 요거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벗기시면은 그냥 이렇게 자그마한 매트 쓰셔도 되고, 이게 이제 요거 조절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자동 조절할 수 있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그리고 이제 파워 트렁크도 잘 되고 있고요. 근데 얘네는 이제 포드는 또로동 요 소리가 자주 나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쭉 뒷좌석을 볼 텐데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깔끔하게 좀 사용하신 것 같아요. 컵홀더 공간이라던가 수납 공간들. 좀 여기가 뚫려 있네, 그죠? 이건 좀 내가 하다가 내려갈 수 있겠다. 바닥도 좀 왠지 모르게 파란색을 좋아하셨네. 이 파란 코일 매트는 처음 보네요, 그죠? 저도 파란색은 처음 보네. 시트도 다 90도로 완전히 평탄화돼서 이렇게 굽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박하고 캠핑할 때 되게 좋죠. 이런 부분도 되게 좋고, 뒷좌석이 일단 이만큼의 지금 무릎 공간이 나오고, 위에도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되게 좋고, 위에 송풍구가 이쪽에 달려 있어요. 요거 딱 하면 후킹처럼 해갖고 요거 이렇게 걸 수 있는 요것도 딱 되어 있고, 실내는 LED 조명 등 들어가 있습니다. 충분히 3명 앉으셔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있고요, 공간이. 그 다음에 USB 충전구 2개,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폰 세트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독립된 공조 컨트롤러가 이쪽 뒤에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직각으로 좀 보시면 요 정도 돼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로도 되고, 여기서 이만큼까지, 뒤에 이만큼까지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죠? 되게 편안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여기 딱 봤을 때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됩니다. 성인이 딱 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포드 익스플로러 딱 요게 약간 저는 이 당시에 이 모델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약간 각지고 이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거의 많이 안 없애고, 지금은 되게 유러피안 쪽으로 많이 번졌지만은 딱 요 연식에 딱 요 엔진에 딱 이 디자인,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막 그렇게 화이트를 좀 좋아해서, 뭐 차는 예쁜데 블랙 안에 실내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블랙이 단점이 있잖아요. 차량 관리가 좀 힘들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덥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내가 다른 거 난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고할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뭐 열선, 통풍,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요. 요거 이제 파킹 보조. 그 다음에 요거는 카메라, 전방 카메라죠. 전방, 후방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돼 있고, 센서 활성화 이렇게
딱 돼 있고 오프. 그 다음에 CD 플레이어, 뭐 오토 에어컨, 그리고 이쪽 템퍼 조절할 수 있는 거 온도, 그리고 크루즈 기능,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 근데 이게 거의 안 쓰죠, 그죠? 이거는 거의 이제 사실 옛날 거기도 하고, 이거 공사 전에네, 그죠? 옛날 랩이라서 이렇게 돼 있었네, 지형, 그죠? 이게 도이치입니다, 도이치 오토, 그죠? 그러네. 그러니까 여기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신기하네. 자, 여기 키도 이제 두 개, 이렇게 메인 키, 스페어 키 두 개 다 포드의 정품 키가 딱 들어가고, 키 케이스까지 싹 깔끔하게 돼 있고, 앰비언트도 이쁘게 잘 나와 있고요. 트랙션을 모두 조절할 수 있는 게 돼 있죠. 뭐 평상시, 뭐 사막, 그 다음에 눈길에 뭐 경사로 미끌림까지 해서 총 이렇게 4가지 모드 조절할 수 있는 거 딱 되어 있고요. 계기판이 좀 이렇게 예쁩니다. RPM 게이지, 주유 게이지, 속도 게이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뭐 방향할 수 있는 컴패스, 그 다음에 핸드폰 설정,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돼 있어서 나침반 기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국 차들은 다 이게 있더라고, 그죠? 블랙박스, 땅덩어리가 가서 이게 이제 뭐 이게 멍통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멍통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이게 딱 필요한가 봐요. 뭐 내비게이션이라던가 뭐 블랙박스는 기본 장착되어 있고, 귀여운 아기 곰돌이 3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박스도 굉장히 넓죠, 크고, 이쪽에도 굉장히 넓죠, 이렇게. 일단 이거 차주분이 잘 깔끔하게 수납 정리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그죠? 이런 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차주분의 어떤 세심한 어떤 전 차주분의 이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블랙 컬러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 SUV의 블랙은 좀 뭔가 경호차 같기도 하고, 또 약간 배트맨 차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차량 관심 있는 분들 대표 전화 주시고요. 정원이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하다는 점 잊지 않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나는 SUV 큰 차를 좀 타보고 싶어. 근데 오프로드나 뭐 이렇게 험로드 좀 많이 다녀야 돼. 그리고 짐도 좀 많이 실어야 돼. 디자인도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어. 거기에다가 가격도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가격 마저 제가 지금 한 3번 정도 봤는데, 가격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1,520만 원입니다. 다륜의 말할 뻔했네. 중고차 구매는 안녕바이카에서 하시면 됩니다. 딴 데 가면 안 돼요. 지프의 체로키 론지티드 하이 되겠습니다. 2019년식이고요. 키로수 좋습니다. 69,900km 주행을 했고요. 무사고에 세이프6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좋은 게요, 지금 보시면은 선루프도 일반 선루프 아니고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측면 센서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에 앞에 ACC라고 해서, 이 레이더가 어디, 여기 있구나. 레이더가 여기 있네요. 좀 특이하네. 레이더가 여기 쪽에 있네요. 오늘의 주인공 휘발유 모델 체로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에 급의 그랜드 체로키가 있죠. 대가족, 뭐 요즘에 대가족이라면 보통 4명, 5명 되면 보통 대가족이에요. 국산차에서는 아마 카니발, 뭐 GV80, 팰리세이드까지 1월 달에 판매 1위 SUV 뭔지 아세요? 소렌토가 8,900, 거의 9,000대 가까이 팔렸고요. 스포티가 한 7,000대 정도 팔렸고, 뭐 어찌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SUV 시장이 날로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면에서 체로키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두 가지, 또 이런 약간 각지구 액티비티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520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보면서 크기 같은 경우에는 국산차로 치면은 스포티지, 그리고 투싼 정도만 하다고 보시면 좋겠다. 지금 뒷좌석 공간 한번 볼 텐데요. 뒷좌석 공간도 공간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시트 포지션이나 시트 재질이나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웬만한 그래도 국산차 요즘에 시트 재질 되게 좋아졌거든요. 딱 만져보면은 촉감이나 재질이나 이런 게 상당히 그전 모델에 비해서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도 지프 미국 차들이 좀 최첨단 사양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편의 옵션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서, 뭐 국산차는 그런 게 많이 없잖아요. 막 추가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타보면은 이렇게 4인 타시기 되게 좋고요. 캠핑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게는 트렁크 공간 이렇게. 지프 하면 또 약간 또 4x4 4륜 구동의 또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 차박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차량이 바로 지프죠. 저는 오히려 막 랭글러 이런 거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거 하셔가지고 좀 꾸며가지고 좀 이렇게 타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특이하게 보통 이쪽에 파워 트렁크가 보통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없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사이드 쪽에 있어서 요거 누르면 닫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와이프랑 막 이렇게 오면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체로키가 있고 하나는 레니게이드가 있어요. 이거 가격 괜찮은데? 막 이러면서 집에서 데일리카로 타기도 되게 좋지 않아요? 네, 느낌도 되게 좋고. 실내 한번 타보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버튼 시동 이게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열선 시트는 뭐 기본 깔려 있고요. 뭐 전동 테일게이트 들어가 있고 자율주행할 수 있는 ACC 기능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차선 유지 보조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사각지대 감지 센서인 BSD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보이시죠? 여기 깜빡이 옆에 쪽 요거 보이시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이 되고요. 블루투스 기능들, 프리미어 알파인 스피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프리미엄인가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거 있다고 합니다. 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고, 뭐 키로수는 딱 69,994km. 계기판이 상당히 되게 심플하고 굉장히 좀 예쁘죠? 이렇게 7,000rpm까지 있어서 가솔린 모델이고, 여기 딱 돼 있죠?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이렇게 트립 같은 거, 이 모니터 창도 그렇고 이렇게 바로바로 시각화해서 볼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죠?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이게 연비 부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 지프나 포드나 링컨 이 세 가지, 쉐보레 라인들까지 4개의 회사들은 상당히 뭐 연비에는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저희 가끔 우리 쇼츠 같은 데 보면 뭐 미국 경차들 내리면서 트렁크나 텔램프 있죠. 텔램프에다가 자기 손 지문 있잖아. 이거 쓱 묻히고 간대. 찍 내리잖아. 그럼 바로 총 꺼내갖고 얘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로 저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경찰관이나 신원을 하려고 지문을 이렇게 남긴대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토 죄송합니다. 스노우 빨리빨리 할게요. 스포츠 모드 전자 파킹이고요. 네, 키는 이제 2개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있고요. 아까 이제 주차 보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비상등 스위치, 차선 이거, 그리고 공조 컨트롤러, 그리고 ECM 룸밀러,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차간거리 유지하는 거, 패드 시프트, 오토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에 나가서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저희 안녕마이카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근무해요. 되네. 광원 되게 좋네요. 저희도 한번 나중에 피니하고 저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기회 된다면 우리 미국 한번 가면 얼마나 좋을까? 로스앤젤레스, 막 캘리포니아를 막 가갖고 저희 안녕마이카 딱 그 스티커 라벨 붙여갖고 딱 가면은 너무 독일 막 아우토반 막 이런데. 어쨌든 여담이었고요. 저는 1,500만 원대 진짜 가성비 여러분 좀 좋습니다. 이거 중고차로는 맞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 관심 있는 분 대표 좀 알려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부 가능해요. 고맙습니다.